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안내문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최근 사례가 빈번하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 유의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빚내서라도 사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삼성전자 투자에 관한 이러한 부분이 3개월 만에 물량 자체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수급 동향과 다르게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가 줄줄이 뚝 떨어지면서 개미들은 패닉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할 만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 뭐 특정 정치 성향을 제가 밝힌다라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좋으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어려운 나라. 그렇다면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풀리고 노동, 생산, 경제, 고용적인 측면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 단순하게 우리나라로 국한된다 가정을 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에 관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생산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제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모두가 아시겠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HBM 관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폭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생산 물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돼가지고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해야 할 기업 입장에서 이게 막힌다? 당연히 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시급이 낮은 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야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고요. 물론 누군가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측면 그러면서도 보상을 강화하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노동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 이 이상으로 하지마 이건 예외야 이건 원칙이 훼손이야 이렇게 정의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TSMC라든가 지금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공통점은 무엇이냐 52시간에 주 52시간에 국한되어서 통제를 받는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죽어라 노력하고 연구하고 달려왔기에 지금 치고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묶을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기업들한테 자율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고 대신 그에 따른 노동에 관한 이러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관건은 이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바닥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5만원 살짝 깨졌죠. 살짝 깨졌는데 그 이상으로 깨지진 않습니다.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각도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박스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애매한 흐릿한 박스권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이상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이건 월봉이건 충분히 어떻습니까?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 차트상 이동평균선 좋아하시잖아요. 장기 이평선, 지금 121선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유지하는 관점에서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 어디서? 바닥권에서.
외국인도 계속 팔아치웠잖아요. 팔아치운 건 맞는데 최근 동향을 보시면 굉장히 조용조용 개인들은 다 투심을 이용해서 파는 사이에 외국인들도 준 물량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물량을 대거로 사들이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꾸준하게 굉장히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시가 나왔네요. 해외 증권시장, 주권 등 상장 관련 공시가 나왔네요. 런던 증권거래소에 SMSD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2월 13일 오늘이네요. 공시가 나오네.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갑자기. 네, 이렇게 이런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주봉이건 월봉이건 바닥권에서 물량을 계속 팔아치우는 패턴이 나오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다 팔게 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그 며칠 동안 쓸어 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닥인 줄 알고 5만원 중반 초반대 사들이던 개인들은 지치겠죠. 하지만 단가는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삼성전자가 바닥친 구간들을 보시잖아요. 다 위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칠 때 위기론이 나오면 안 삽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긍정론이 나오면요, 다 사기 바빠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설거지 당하죠. 막말로 지금 하나그룹주들 다 날라가잖아요. 하나그룹주들 신기한 게 뭐냐, 하나비전도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사람들이 이때 안 사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상한가 터지고 물량 다 흡수하니까 신고가에서 또 거래량 크게 터져요. 매동을 보시면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때 27만원 빠질 땐 안 사고, 다 올라가서 돌파하고 나서 시세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올랐을 때 거래량이 제일 크게 많이 터져요. 이러다 뚝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물론 업황상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대동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할 땐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꼭대기 가니까 거래량 터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대장주죠. 얘도 이때 사람들이 안 사요. 횡보할 때는 안 사다가 꼭 거래량 상한가 터지잖아요. 그때 삽니다. 물론 매매 방식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테마주라든가 매매를 전진 건설로부터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고점으로서 터지고 있어요. 개인들 계속 사고 있고. 그런데 무엇이냐, 단기적으로 매매하면 괜찮은데 지금 고점에서 긍정론에 다 샀다가 설거지 당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점 갈 때는 욕심에 매수를 했다가 빠지면 빠질수록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쳐다보질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테마가 터지면 돈 넣기 바쁩니다. 그렇고 이제 또 단타 치려고 하다가 장기 투자 대부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많이 빠지고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사는 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다 4만원 간다. 그래놓고 이런 기사를 내놓고 기관들은 계속 삼성전자 물량을 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행, 사모펀드, 연기금 다. 이런 기사를 내놓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이 떠났대요. 2월 3일에 외국인들이 떠났다고 하는데, 위기라고 하는데 2월 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2월 12일에는 38만 주, 거의 40만 주 가까이 모았어요. 순식간에 기관들이 판 물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40만 주 가까운 큰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갑자기 빚내서라도 삼성전자 투자에 관한 물량이 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 금액이 9,256억 원이래요. 주가가 일단 5만원대에 10%는 올랐잖아요.
지금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다는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신용잔고 금액이 9,256억 원. 지금 일단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ER이죠. 0.88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저점이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식책을 많이 보잖아요. 주식 초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처음에 보는 게 주식책이에요. 주식책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그 용어가 PER이죠. PER, PBR. PER은 10, PBR은 1이야. 그런데 지금 다 1, 2야. PBR 자체가. 0.88배. 역사적 저점이래요. 지금 막 로봇주라든가 AI 관련주라든가 AI 반도체 그리고 HBM 반도체 관련주로 묶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PER, PBR 다 10, 100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크게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견고한데 어떻습니까? 역사적 저점이라는 겁니다. 뭐 딥시크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삼성은 바보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무언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8만원 9만원대에서 20만원 갈 겁니다 30만원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500조라는 건데 1000조 2000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컨센서스의 시장 매출처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머물고 있어요. 300조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300조 수준으로 시가총액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평가다. 400조, 500조 가면 매출이 다시 한번 400조, 500조 가면 삼성전자가 정말 여기서 2배는 갈 수 있다라 봅니다. 지금보다 매출 딱 2배만 더 하면 500조, 600조만 자랑을 하면 시가총액도 700조, 주가는 10만원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히든카드가 무엇이냐? 앞으로 나올 HBM이라든가 미래형 AI 반도체 관련 요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매출 잘 유지하고 있다. 매출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도 잘 유지하고 있다.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라고 좀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지금 재고 물량 때문에 재작년에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오히려 영업이익이 특정 분기에 좀 되게 좋지 않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분기별로 보시면 요때죠, 요때. 영업이익이 2조 때나 2013년도에 한번 이제 재고 물량이 넘치고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박살난 적이 있어요. 물론 1년 반 만에 다시 5배 이상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었지만 요때 재고물량 많이 쌓였잖아요. 결국엔 재고거든요. 이걸 터냐 안 터냐. 그런데 메모리 재고 건전화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기 증권사에서는 매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딥시크 등장이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삼성전자한테. AI 수요처 다변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AI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맞춤형 AI 칩과 메모리 반도체 동시 공부에 관한 장점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전망이랑 부정적인 요인도 여러분께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건 뭐냐? 일단은 지금은 위기라고 하지만 HBM 메모리라든가 AI 반도체 기술 있잖아요. 결국에는 선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3 생산 관련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삼성과 함께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SMC랑 지금 파운드리 사업 확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TSMC랑 계속해서 경쟁할 것인데 첨단 공정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관건이 3mm 이하라고 하잖아요. 투자 개발 강화할 겁니다.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객 다변화랑 기술력 확보만 되면 일단은 큰 성장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회복적인 부분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이런 메모리 가격이 지금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본격적 수요 증가 다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하고 있고 6G 나죠. 6G, 6G 거기에 전기차
죽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 비아디가 워낙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할 각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함부로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충분하다. 하지만 어떻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통해 큰 시세가 아니라 큰 돈,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종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지금도 배당적 매력.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부정적인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 리스크로는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도 HBM 관련해서 지금 계절을 탄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 사이클 회복이 관건이에요. 예상보다 늦어지면 실적 개선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강조드리지만 TSMC 이 파운드리에서 여전히 1위는 TSMC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관한 부분이 과제가 될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그 미중 무역 분쟁 중국 시장도 사실 요즘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점은요. 지금부터라도 분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수요 자체가 그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게 올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미 횡보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러면서도 기술 리더십의 강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AI 전기차 메타버스 많잖아요. 지금처럼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전 세계적으로 피력하는 이러한 기술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리더로서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보겠고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올라갈 때 막 다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위기라고 하고 지쳐있을 때 그때는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